누나, 우리 고모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9살 소년이 호떡을 먹다 말고 20살 여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에이, 설마. 그냥 비슷한 거겠지. 호떡 장수 미소는 당황한 표정으로 웃어넘겼지만 소년은 고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이에요. 할아버지도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날 저녁 손자의 말을 들은 윤재현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박미소라는 사람 조사해봐. 며칠 후 올라온 보고서 박미소 20살, 외할머니 오복순과 거주, 어머니 박정은은 미소가 태어난 직후 사망. 회장은 박정은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손에서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우리 정은이 정은아. 20년 전 사랑했지만 지켜주지 못한 여자. 그리고 존재조차 몰랐던 딸. 대체 이 호떡 장수 소녀는 누구일까요? 왜 회장은 그녀의 이름을 듣고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20년 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할머니 약값 벌어야죠. 추운 겨울 새벽 지하철 3번 출구 앞에서 박미소는 작은 호떡 노점에 불을 켰습니다. 이거 하나만 주세요. 빨리요. 지친 직장인이 1,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었어요.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미소는 손을 호호 불며 기름통에 불을 붙였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기름 냄새가 퍼져나갔어요. 낡은 앞치마를 두른 미소의 손은 추위에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치대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반죽이 손끝에 닿았지만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미소는 빠른 손놀림으로 반죽을 동그랗게 빚었어요. 가운데 흑설탕을 넣고 꾹 눌러 봉했습니다. 지글지글 뜨거운 기름 속으로 반죽이 들어갔어요. 노릇노릇 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지하철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 하나둘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줌마, 호떡 2개요. 네, 금방 나와요. 미소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은 미소가 아니었어요. 20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점을 지키는 일상 때문에 모두가 아줌마라고 불렀죠. 첫 손님에게 호떡을 건네자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손님은 한입 베어 물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미소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출근 시간이 다가오자 사람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미소의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였어요. 반죽을 빚고 기름에 굽고 포장하고 돈을 받고 같은 동작이 반복됐습니다. 손목이 뻐근하고 다리가 저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학생, 1,000원밖에 없는데 되나요?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주머니를 뒤지며 물었습니다. 동전 몇 개가 전부였어요. 미소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호떡 2개를 봉투에 담아줬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드세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학생은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어요. 미소는 그 뒷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도 저 나이 때는 학교에 다니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가 넘자 사람들이 뜸해졌어요. 미소는 잠시 숨을 돌리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아침부터 한마디도 쉬지 않고 호떡을 팔았거든요. 노점 옆 벤치에는 노숙자 아저씨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미소는 갓 구운 호떡 하나를 종이에 싸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요. 고맙네, 아가씨. 복 받을 거야. 노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호떡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 같았어요. 미소는 다시 노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머니 속 돈을 세어봤어요. 오늘 번 돈은 5만 원 정도였습니다. 할머니 약값이 3만 원, 월세가 밀린 게 이제 2달째였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미소야, 오늘도 고생 많았구나. 옆 노점에서 떡볶이를 파는 순자 아줌마가 말을 걸었어요. 에이, 괜찮아요. 건강하면 되죠 뭐. 미소는 억지로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날씨가 더 추워졌습니다. 하늘에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미소는 낡은 패딩 지퍼를 목까지 올렸습니다. 그래도 바람이 옷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저녁 7시쯤 되자 미소는 노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통을 닫고 반죽을 냉장고에 넣고 천막을 걷었어요. 무거운 수레를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퀴가 덜컹거리며 소리를 냈어요. 원룸으로 돌아오니 밤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두운 방이 나타났어요. 전기세를 아끼려고 불을 최소한으로만 켰습니다. 작은 방 한쪽에는 외할머니 오복순이 누워 계셨어요. 할머니 왔어요. 미소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어요. 우리 미소 고생했구나. 할머니는 가늘게 눈을 뜨며 미소를 보셨습니다. 미소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데워 할머니께 드렸어요. 할머니는 약을 드셔야 했습니다. 당뇨약, 혈압약, 관절약. 3가지나 되는 약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챙겨야 했어요. 미소야, 너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물만 마셨어요. 할머니 약값이 우선이었거든요. 배가 고팠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재우고 나서 미소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밀린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월세. 빨간 글씨로 연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소는 한숨을 쉬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미소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밖을 바라봤어요. 다른 집들은 모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는 가족들이 보였어요. 언제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미소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꿈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또 새벽부터 일어나야 했거든요. 미소는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낡은 이불은 얇아서 추위를 막기 힘들었어요.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손목이 쑤시고 다리가 저렸지만 익숙한 통증이었어요. 잠들기 전 미소는 작은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와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어요.
몇 년 전 복지관에서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할머니가 아직 걸으실 수 있었죠. 할머니, 조금만 버텨요. 제가 꼭 돈 벌어서 좋은 약 사드릴게요. 미소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미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박미소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20살 청춘의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이 평범한 세계가 곧 완전히 달라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미소가 노점에서 호떡을 굽고 있을 때였어요. 저 멀리 검은색 고급 SUV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번쩍거리는 차체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차가 노점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석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선글라스를 낀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뒷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소년이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어요. 윤아람이었습니다. 9살 소년은 키가 또래보다 작았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마른 팔다리, 움푹 들어간 볼, 영양 부족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하람은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큰 눈만 마스크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 눈에는 호기심보다 무기력함이 가득했어요. 하람은 천천히 노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작은 목소리였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미소는 고개를 들어 소년을 봤어요. 응? 뭐 필요해? 미소는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거 호떡 맞나요? 하람은 손가락으로 기름에 굽고 있는 호떡을 가리켰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응, 방금 구웠어.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 미소는 갓 구운 호떡을 종이에 싸서 건넸습니다. 하람은 조심스럽게 호떡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는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뜨거운 흑설탕이 입안에서 녹아내렸어요. 하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멈췄던 하람이 천천히 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씹었어요. 세 번째 한 입을 먹을 때쯤 하람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맛있어요. 하람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 먹어보는 맛인 것처럼 말이에요. 미소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많이 먹어. 미소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람은 호떡을 다 먹고 나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점 앞에 서서 미소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먹고 싶어? 미소가 물었어요. 하람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말끝을 흐렸어요. 차에서 대기하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이제 가셔야 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단호했어요. 하람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미소를 향해 작게 인사했습니다.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차가 떠나갈 때 하람은 뒷유리창으로 계속 노점을 바라봤어요. 미소도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차가 멀어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람의 시선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같은 시간에 그 검은 SUV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람이 차에서 내려 노점으로 달려왔어요. 어제보다 발걸음이 조금 빨랐습니다. 누나,
하람은 미소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제 그 아이네. 또 왔어? 미소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네. 어제 호떡이 너무 맛있어서요. 하람은 어제와 달리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미소는 신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도 하나 줄까? 하람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소는 웃으며 호떡을 구워 주었습니다. 하람은 노점 앞 작은 의자에 앉아 호떡을 먹기 시작했어요. 한 입 한 입 천천히 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는 매일 여기 있어요? 하람이 물었어요. 응.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소는 기름통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매일 올 수 있어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 미소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람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날부터 하람은 매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노점을 찾아왔어요. 처음 며칠은 호떡만 먹고 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하람은 노점 앞에 앉아 미소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누나는 가족이 있어요? 하람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랑 살아. 미소는 반죽을 치대며 대답했어요. 부모님은요? 부모님은 안 계셔. 미소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하람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는 할아버지랑 살아요. 하람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미소는 손을 멈추고 하람을 봤어요. 작은 소년의 눈에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미소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키우셨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너무 바쁘세요. 맨날 회사 일만 하시고. 외로웠겠네. 네. 많이 외로워요. 하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소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혼자 있어야 한다니. 그래도 이제 누나한테 올 수 있잖아. 미소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람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누나한테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며칠이 더 지나자 하람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생겼습니다. 식욕도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누나, 저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놀았어요. 하람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진짜? 잘했네. 미소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리고 밥도 다 먹었어요.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우와, 대단한데? 계속 그렇게 잘 먹어야 해. 미소는 하람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하람은 그 손길이 좋은지 눈을 감았어요. 마치 엄마의 손길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소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느 날 오후 하람이 평소보다 늦게 왔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였어요. 누나, 하람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무슨 일 있었어? 미소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리느라 늦었어요. 무슨 말? 누나 보여드리고 싶다고요. 하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소는 잠시 당황했어요. 나를? 네. 할아버지도 누나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람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왜? 우리 고모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미소는 놀라서 하람을 봤어요. 고모님이랑? 네.
할아버지가 제일 사랑했던 고모예요. 근데 고모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대요. 미소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어요. 에이, 설마. 그냥 비슷한 거겠지. 아니에요. 정말 똑같아요. 할아버지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람은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람이 떠난 후에도 미소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고모를 닮았다니. 이상한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곧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냥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소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운명의 톱니바퀴가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하람이 평소처럼 노점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서 검은 SUV가 멈춰서더니 차에서 한 노인이 내렸어요. 윤재현 회장이었습니다. 70대 초반의 그는 여전히 고든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회색 코트를 입은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람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노점으로 다가왔어요. 누나. 하람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소는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봤어요. 하람아. 왔구나. 미소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재현을 봤어요. 안녕하세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소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미소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누나예요. 하람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재현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말을 걸었어요. 호떡 드릴까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재현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소는 각 구운 호떡 2개를 종이에 싸서 건넸습니다. 재현은 호떡을 받지 않았어요. 여전히 미소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람이 이상하다는 듯 재현을 쳐다봤어요. 재현은 그제야 호떡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박미소요. 미소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성함은? 재현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미소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걸까요? 부모님은 안 계세요. 미소는 작게 대답했어요.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돌아가셨나요? 네. 제가 어렸을 때요. 미소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불편했어요. 재현은 한참 동안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슬픔,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하람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소를 한 번 더 돌아보고는 차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재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운전사도 비서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어요. 재현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정은이. 재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은 20년 넘게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이름이었어요. 너무 아파서, 너무 그리워서 차마 부를 수 없었던 이름. 재현의 머릿속에 젊은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5살 재현과 20살 정은.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났어요. 정은은 작은 서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재현이 물었을 때 정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그 미소가 재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어요. 재현의 집안은 부유했지만 정은은 가난한 집 딸이었습니다. 재현의 아버지는 두 사람의 관계를 반대했어요. 그 여자와는 절대 안 된다. 우리 집안과 맞지 않아. 재현의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는 정은이를 사랑합니다. 사랑?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집안이 중요한 거야. 아버지는 화를 냈습니다. 결국 재현의 아버지는 정은을 찾아갔어요. 우리 아들에게서 떠나주세요. 이만큼 드릴 테니.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은은 눈물을 흘리며 거절했어요.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재현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재현의 아버지는 끝까지 압박했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아들이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정은은 흔들렸어요. 며칠 후 정은은 재현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작은 공원 벤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재현 씨, 우리 헤어져요. 정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재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저 때문에 당신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내가 필요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은은 일어나 걸어갔어요. 재현이 붙잡으려 했지만 정은은 뿌리쳤습니다. 제발 날 놔줘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정은은 그날 이후 사라졌습니다. 재현은 미친 듯이 찾아다녔지만 정은을 찾을 수 없었어요. 6개월 후 재현은 정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은이 아이를 낳고 얼마 후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재현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내 아이가 있었다고? 재현은 미친 듯이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어딘가로 보내진 후였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재현은 매일 후회했어요. 정은을 지키지 못한 것, 아이를 찾지 못한 것. 그 죄책감이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점에서 만난 그 젊은 여자. 정은을 닮은 얼굴, 정은과 같은 미소. 재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그 아이일까?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미소라는 사람 조사해봐. 나이는 20살쯤 될 거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사흘 후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박미소, 20살, 외할머니 오복순과 거주, 부모 없음, 어머니 박정은은 미소가 태어난 직후 사망. 재현은 어머니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박정은, 그 이름이 맞았습니다. 재현이 평생 그리워한 그 이름. 보고서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내 딸이야. 정은이의 딸이야.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딸. 하지만 딸은 노점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재현은 자책했습니다. 정은을 지키지 못한 것도, 딸을 찾지 못한 것도 모두 자신의 잘못이었어요. 재현은 다시 노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지켜볼 뿐 다가가지 못했어요. 미소가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떨며 호떡을 굽는 딸, 손님에게 밝게 웃는 딸,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재현은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재현은 중얼거렸어요. 자신은 딸을 버린 아버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며칠 동안 재현은 멀리서 미소를 지켜봤습니다. 미소가 어려운 사람에게 호떡을 더 넣어주는 모습, 학생에게 공짜로 주는 모습, 모두 정은을 닮았어요. 정은아, 우리 딸이 이렇게 착하게 자랐어. 재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가갈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미소가 모자를 벗어 머리를 넘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현은 그 모습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귀 뒤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정은에게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어요. 그것도 똑같은 모양으로. 맞아. 틀림없어. 재현은 확신했습니다. 미소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다가갈 용기가 없었어요. 재현은 차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다가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딸은 자신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재현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망설임이 곧 더 큰 시련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재현은 여전히 멀리서 미소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노점 근처에 차를 세우고 망원경처럼 딸을 바라봤습니다. 비서 김태주는 조심스럽게 재현을 관찰했어요. 30년 넘게 재현을 보좌해온 그는 지금 회장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식사하셔야 합니다. 태준이 도시락을 건넸어요. 하지만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식욕 없어. 재현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소가 호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손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재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노숙자가 비틀거리며 노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술에 취한 듯 보였어요. 호떡? 호떡 하나만. 노숙자는 멍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지만 동전 하나 없었어요. 미소는 잠시 망설이다가 갓 구운 호떡 2개를 종이에 싸서 건넸습니다. 드세요. 따뜻할 때 드세요. 돈을 받지 않았어요. 고맙네. 복 받을 거야. 노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호떡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구석에 앉아 천천히 먹기 시작했어요. 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은이도 저랬지. 정은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잠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었어요. 저기, 호떡 하나 얼마예요? 1,000원이야. 미소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학생은 주머니를 뒤졌어요. 하지만 500원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돈이 부족한데. 여학생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괜찮아. 그냥 가져가. 미소는 호떡을 건넸습니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여학생은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어요. 재현은 계속 지켜봤습니다. 미소는 누군가 돈이 부족하면 그냥 주고 어려워 보이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담아줬어요. 자신은 힘든데도 말이죠.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뜸해지자 미소는 잠시 앉아 쉬었어요. 피곤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울며 다가왔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아이는 울먹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머, 엄마 잃어버렸구나? 미소는 재빨리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려 눈물을 닦아줬어요. 울지 마. 엄마 찾아줄게. 미소는 아이를 달래며 주변을 살폈어요. 잠시 후 허겁지겁 달려오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준호야. 아이 엄마였어요. 엄마. 아이는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꼭 안으며 미소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애가 안전해서 다행이에요. 미소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착하게 자랐구나. 정말 착하게. 재현은 중얼거렸습니다.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미안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미소가 노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수레를 끌고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현은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어요. 미소는 좁은 골목 안쪽 낡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재현은 건물 앞에서 멈춰 섰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 깨진 유리창. 딸이 이런 곳에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3층 한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마 딸의 방일 거예요. 재현은 한참을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정은아, 미안해. 재현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창문 너머로 미소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재현은 태준에게 지시했어요. 미소 씨 주변 상황을 자세히 알아봐. 할머니 병원비, 생활비, 빚 모든 걸 파악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태준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며칠 후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외할머니 오복순, 당뇨, 고혈압, 관절염, 매달 병원비 50만 원, 월세 2개월 연체, 밀린 공과금 30만 원, 미소의 하루 수입 평균 5만 원. 재현은 보고서를 읽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어. 회장님, 지금이라도 도와주시는 게.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갑자기 나타나면 놀랄 거야. 재현은 딸이 놀랄까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날씨가 더 추워졌어요. 미소는 추위 속에서도 노점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눈이 많이 내렸어요. 거리가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실내로 들어갔지만 미소는 노점에 있었어요.
미소는 떨리는 손으로 호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추워서 감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벌어야 할머니 약을 살 수 있었거든요. 재현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히터를 틀어놓은 따뜻한 차 안이었지만 마음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못 보겠어. 재현은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태준이 황급히 우산을 건넸어요. 재현은 천천히 노점으로 걸어갔습니다. 미소는 손님이 오는 줄 알고 고개를 들었어요. 재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저번에 오셨던. 미소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호떡 하나 주시겠어요? 재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잠시만요. 미소는 호떡을 구워 주었습니다. 재현은 호떡을 받아들며 미소를 봤어요. 가까이서 보니 정은을 더 닮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양까지 모두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재현은 돈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1만 원권이었어요. 미소는 당황했습니다. 거스름 돈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재현은 손을 저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는 재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있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미소는 손에 든 1만 원권을 보며 어리둥절했어요. 이상한 분. 하지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재현은 차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어요. 20년 만에 딸을 가까이서 본 감동, 그리고 딸이 힘들게 사는 것에 대한 미안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태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30년 넘게 재현을 지켜본 그도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집에 돌아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정은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정은아, 우리 딸 찾았어. 재현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어.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재현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꼭 딸을 지킬게. 재현은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미소에게 새해는 새로운 희망이 아니었어요. 그저 버텨야 할 또 다른 날들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월의 추위는 더 매서웠어요. 미소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노점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미소는 할머니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할머니의 이마가 평소보다 뜨거웠어요. 할머니, 열 있으신 것 같은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할머니는 약하게 웃으셨습니다. 미소는 걱정스러웠지만 나가야 했어요. 오늘도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노점으로 가는 길, 미소는 계속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할머니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약을 드셔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노점에 도착해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새해라 다들 집에 있는 것 같았어요. 미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하람이 나타났어요. 누나. 하람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최근 하람은 많이 좋아졌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밝게 웃었습니다. 하람아, 왔구나. 미소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식욕 좀 어때? 완전 좋아졌어요. 오늘도 밥 다 먹었어요. 하람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잘했네. 계속 그렇게 잘 먹어야 해. 미소는 하람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하람은 그 손길이 좋은지 눈을 감았어요. 누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축구도 했어요. 진짜? 대단한데? 미소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하람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친구들과도 안 어울렸거든요. 다 누나 덕분이에요. 하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나 호떡 먹고 나서 완전 건강해졌어요. 미소는 그 말에 뿌듯했어요. 하람은 호떡을 먹으며 미소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 하람은 신이 나서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하람이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무언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미소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누나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하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소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할아버지가 요즘 계속 물어보세요. 누나 어떤 분이냐고. 하람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도 누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미소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람의 할아버지, 그 부유한 회장님이 자신을 왜 만나고 싶어 할까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글쎄, 나 같은 사람을 왜? 누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람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가 저를 살렸어요. 할아버지도 그걸 알면 좋아하실 거예요. 미소는 하람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 기회되면 한번. 정확히 약속한 건 아니었지만 하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소는 노점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할머니? 미소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미소는 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할머니. 미소는 할머니 옆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소리도 약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미소야. 왔구나.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미소는 할머니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있었어요. 할머니, 병원 가야 해요. 미소는 당황해서 119에 전화하려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돼. 안 돼요. 이거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미소는 눈물이 났어요. 결국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할머니를 병원으로 실어 날랐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외손녀입니다. 미소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환자분이 당뇨 합병증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의사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입원 비용은 얼마나? 미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 최소 200만 원은 필요합니다.
의사의 대답에 미소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200만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당장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50만 원 정도는 선입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미소는 지갑을 열어봤어요. 오늘 번 돈이 3만 원뿐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돈을 구해 올게요. 미소는 애원하듯 말했어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응급 처치는 해드릴게요. 하지만 빨리 입금하셔야 합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들어갔어요. 미소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을 어디서 구하지? 미소는 머리를 싸맸어요. 주변에 돈을 빌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신용이 없어서 안 됐어요. 밤새 미소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응급 처치를 받고 잠들어 계셨습니다. 미소는 할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돈이 없어서. 미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력한 자신이 한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소는 노점에 가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거든요. 오늘 번 돈이 없으니 내일은 더 막막했어요. 오후쯤 하람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누나. 하람은 미소를 보자 달려왔어요. 하람아. 어떻게 여길 알고? 노점에 갔는데 없어서 걱정했어요. 하람은 미소의 얼굴을 봤어요. 눈이 붓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누나, 무슨 일 있어요? 할머니가 아파서. 입원하셨어. 미소는 작게 대답했어요. 많이 아프세요? 응.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소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하람은 미소를 꼭 안아줬습니다. 누나, 울지 마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요. 뭐? 미소는 놀라서 하람을 봤어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실 거예요. 저한테 잘해주신 누나니까. 안 돼. 그럴 수 없어. 미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하람은 이미 전화기를 꺼내 재현에게 전화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누나가 큰일 났어요. 하람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재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어디니? 30분 후 재현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미소는 당황해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하람이가 괜히. 괜찮습니다. 재현은 미소를 진지하게 봤어요. 할머니는 어떤 상황이신가요? 미소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재현은 즉시 병원 원무과로 갔어요. 환자 오복순 씨 입원비 제가 내겠습니다. 최고로 좋은 병실로 옮겨주세요. 직원은 놀라서 재현을 봤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비용 제가 부담합니다. 지금 즉시 처리해 주세요. 재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직원은 황급히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미소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갚을게요. 괜찮습니다. 재현은 미소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 순간 재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에게 처음으로 해주는 일이었어요. 20년 만에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제발 이런 일로 힘들어하지 마세요. 재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소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좋은 병실로 옮겨졌어요. 미소는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평화롭게 잠들어 계셨어요. 재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을 처음으로 도와준 날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했어요. 단속.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병원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지고 계셨어요. 미소는 매일 병원과 노점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재현은 여전히 멀리서 미소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병원비를 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딸이 여전히 추운 날씨에 노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미소 씨에게 직접 도움을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태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하지만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재현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2월 어느 추운 아침이었어요. 미소는 평소처럼 노점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아침 출근길이라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흰색 트럭 한 대가 다가왔어요. 트럭에는 구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소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트럭이 노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단속반 직원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5명이나 됐습니다. 여기 허가받지 않은 불법 노점이죠? 단속반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표정이 무척 차갑고 단호했어요. 저기, 잠깐만요. 미소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오래 했는데, 오래 했다고 합법이 되는 건 아니죠. 허가증 있으세요? 미소는 고개를 숙였어요. 허가증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신청도 못했거든요. 없습니다. 그럼 철거 대상입니다. 치워주세요. 잠깐만요. 이거 치우면 안 돼요. 미소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병원비 벌어야 하는데,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닙니다. 불법은 불법이에요. 단속반장은 손짓했습니다. 직원들이 다가와 노점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제발요. 미소는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 없었어요. 직원 한 명이 호떡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부터 치웁시다. 안 돼요. 미소는 호떡판을 붙잡았어요.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호떡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쾅! 큰 소리와 함께 호떡판이 깨졌어요. 기름이 바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 미소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호떡판은 할머니가 몇 년 전에 사주신 거였어요.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계속 치워요. 단속반장은 냉정하게 지시했어요. 직원들은 반죽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쏟아버렸어요. 하얀 밀가루 반죽이 바닥에 퍼졌습니다. 미소는 그 모습을 보며 몸이 떨렸어요. 어제 새벽에 준비한 반죽이었습니다. 이틀치 재료비가 다 들어간 거였어요. 제발, 제발 그만해 주세요. 미소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단속반은 멈추지 않았어요. 천막을 걷고 의자를 치우고 가스통까지 실어갔습니다. 미소는 일어나 단속반장에게 매달렸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허가 받을게요. 시간만 주세요. 그런 건 진작에 했어야죠. 할머니가 아파서 입원하셨어요.
저 돈 벌어야 해요. 제발이요. 미소는 바지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단속반장은 미소를 밀쳤어요. 미소는 비틀거리다가 진흙탕에 넘어졌습니다. 축! 온몸이 진흙에 젖었어요. 낡은 패딩도 바지도 모두 더러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어머, 저 사람 불쌍하네. 그래도 불법은 안 되지. 미소는 바닥에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검은 차 한 대가 급하게 다가왔어요. 차가 노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재현이 내렸어요. 재현은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단속반이 딸의 노점을 부수는 걸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라 했지. 재현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단속반장은 놀라서 재현을 봤어요. 누구신데요? 윤재현이요. 재현은 자신의 명함을 던졌습니다. 단속반장은 명함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선해그룹 회장. 단속반장은 명함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불법 노점이라 저 아이에게 손대지 마. 재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감이 있었어요. 단속반장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멈췄어요. 재현은 진흙에 앉아있는 미소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습니까? 미소는 떨리는 손으로 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현이 미소를 일으켜 세웠어요. 미소의 옷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얼굴도 눈물과 진흙으로 범벅이었어요. 재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 코트? 재현이 말했어요. 비서 태준이 재빨리 차에서 코트를 가져왔습니다. 재현은 코트를 미소의 어깨에 걸쳐줬어요. 감사합니다. 미소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현은 미소를 자세히 봤습니다. 떨리는 입술, 눈물 젖은 눈. 정은을 너무 닮았어요. 모자를 벗어줄 수 있겠니? 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소는 당황했습니다. 네, 잠깐만. 모자를 벗어줄래? 미소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 주위로 흘러내렸어요. 재현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귀 뒤에 점, 정은과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어요. 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은아. 재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소는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주변 소음 때문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미소의 어깨를 잡았어요. 당신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소는 놀라서 재현을 봤어요. 제 어머니요? 네. 제발 말씀해 주세요. 재현은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박정은이요. 미소는 작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재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무릎을 꿇을 뻔했어요. 정은아. 재현은 울먹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하지만 재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머니를 아세요? 미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알고 말고요. 재현은 미소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지금 당장 병원 갑시다. 병원이요? 검사를 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해요. 미소는 영문을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현은 태준에게 지시했습니다. 병원으로 가자. 가장 빠르게. 차가 출발했습니다. 미소는 뒷좌석에 앉아 당황스러워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재현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은아, 우리 딸을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재현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단속반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속반장은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저 노점은 건드리지 마.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은 황급히 대답했어요. 차는 서울 최고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재현은 이미 전화로 병원에 연락했어요. 최고의 의사를 준비해도 VIP 검사실로 30분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이분 DNA 검사해 주세요. 급히요. 의사는 미소와 재현의 혈액 샘플을 채취했어요. 미소는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왜 이런 검사를 하는 건가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재현은 그렇게만 말했어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확실했거든요. 의사가 말했어요. 빠른 검사로 6시간이면 결과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재현은 VIP 대기실에 앉았어요. 미소도 옆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미소는 계속 재현을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왜 자신을 도와주는 걸까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미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재현은 미소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재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의사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어요.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서류 한 장이 나왔습니다. 재현은 서류를 봤어요.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부녀 관계 확률 99.9%. 재현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펼쳐진 종이를 미소가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녀 관계. 미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재현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미소야? 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나는 당신 아버지야. 재현은 울먹였습니다. 미소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현은 미소를 껴안았어요. 20년 동안 찾지 못해서 미안해. 미소는 재현의 품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없다고 생각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지금 자신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소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재현도 함께 울었어요. 두 사람은 병원 대기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이 순간 하나로 이어졌어요. 잃어버렸던 인연이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한참을 운 두 사람은 천천히 진정했습니다. 미소는 눈물을 닦으며 재현을 봤어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 아버지세요? 미소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버지야. 그럼 왜 이제야? 미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외할머니도 아무 말씀 안 하셨고, 재현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 잘못이야. 모두 내 잘못이지. 그리고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어머니 정은이와 나는 젊은 시절 사랑했어. 재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우리 집안이 반대했지. 정은이가 가난한 집 딸이라고. 미소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헤어졌어. 내가 정은이를 지키지 못했어.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알았어. 정은이가 임신한 상태로 혼자 있었다는 걸. 아기를 낳고 곧 세상을 떠났다는 걸. 재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미소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미쳐서 너를 찾아다녔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지. 외할머니도 나를 원망하셨을 거야. 딸을 죽게 만든 사람이니까. 재현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하지 않으셨겠지. 미소는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할머니가 왜 아버지 이야기를 안 하셨는지, 왜 혼자 자신을 키우셨는지, 모든 게 이유가 있었어요. 20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재현은 미소의 손을 잡았어요. 매일 찾았어. 사람들을 고용해서 전국을 뒤졌지.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복순 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셨고 이름도 바꾸셨더라. 의도적으로 숨으신 거야.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하람이를 통해 너를 만났어. 첫눈에 알아봤지. 정은이를 너무 닮았거든. 재현은 미소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 그래서 조사했고 오늘 검사를 한 거야. 재현은 DNA 검사 결과지를 봤습니다. 이제 확실해. 넌 내 딸이야. 미소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쁨, 슬픔, 분노, 그리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저 이제라도 내가 내 곁에 있으면 돼. 재현은 미소를 다시 껴안았어요. 미소는 재현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진정했어요. 미소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집으로 가자. 너와 할머니 모두. 외할머니는 아직 병원에 계세요. 알아. 할머니는 최고의 치료를 받으실 거야.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 재현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저를 보내주실까요? 미소는 걱정했어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릴 거야. 다음 날 재현은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복수는 병실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미소가 아버지를 찾았다고 말씀드린 후였습니다. 재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복수는 재현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오실 줄 알았습니다. 복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현은 병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어나세요.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복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재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요? 우리 정은이를 죽게 만들었는데?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추운 겨울에 혼자 아기 안고 죽어갔는데 재현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정은이를 지키지 못한 것도 미소를 찾지 못한 것도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할머니, 미소가 옆에서 말했어요. 이제라도 아버지를 만난 게 어디예요? 복수는 미소를 받습니다. 넌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우리한테 뭘 했는지 알아요. 다 들었어요. 미소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할머니, 이제라도 가족이 된 거잖아요.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복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현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미소를, 우리 딸을 보내주십시오. 더 이상 혼자 힘들게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 하게 해주십시오. 재현은 절했어요. 복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은이가 살아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용서하라고 했겠죠. 정은이는 그런 아이였어요. 네. 우리 정은이는 착했죠. 복수는 눈물을 닦았어요. 늦게라도 온 게 어디예요. 미소한테는 이제라도 좋은 아버지 해주세요. 재현은 고개를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복수는 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하세요. 미소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맹세합니다. 재현은 복순의 손을 꽉 잡았어요. 20년의 원한이 조금씩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순은 미소를 봤어요. 미소야, 이제 아버지 따라가거라. 할머니는요? 나는 여기서 치료받을게. 걱정 마. 할머니. 미소는 할머니를 껴안았어요. 복수는 미소를 토닥였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그게 할머니 소원이야. 재현은 복순에게 말했어요. 어머님도 곧 퇴원하시면 저희 집으로 모셔갈 겁니다. 뭐라고요? 복수는 놀랐어요. 어머님은 이제 저희 가족입니다. 함께 사셔야죠. 재현은 단호했어요. 복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미소는 재현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넓은 저택이었습니다. 미소는 그 크기에 놀랐어요. 여기서 살게 되는 건가요? 그래. 이제 내 집이야. 재현은 웃으며 말했어요. 하람도 달려와 미소를 반겼습니다. 누나,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하람아. 미소는 하람을 안아줬어요. 하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매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재현, 미소, 하람.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집사가 차려준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많이 먹어. 이제 배고플 일 없어. 재현은 미소 그릇에 음식을 담아줬어요. 미소는 그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미소는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재현은 멈췄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 아버지야.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랜 시간 흩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모인 순간이었어요. 복잡했던 과거의 그림자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소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넓은 방, 따뜻한 침대, 풍족한 음식.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재현은 미소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새 옷, 새 신발, 필요한 모든 것들. 이건 너무 많아요, 아버지. 미소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전혀 많지 않아. 20년 동안 못해준 것들이야. 재현은 웃으며 말했어요. 미소는 재현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재현이 미소를 불렀어요. 미소야, 오늘 나랑 어디 갈 곳이 있어. 어디요? 비밀이야. 따라와.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30분쯤 가니 한적한 곳에 작은 묘지가 나타났어요. 재현은 차에서 내려 걸어갔습니다. 미소도 따라 걸었어요. 재현은 한 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묘비에는 박정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소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 미소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재현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정은아, 우리 딸 데리고 왔어. 미소도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 하지만 그리웠어요. 어머니, 저 미소예요. 미소는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늦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재현은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정은아, 미안해. 재현은 묘비 앞에 절했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나는 몰랐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미소의 삶, 할머니 이야기,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난 이야기.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미소는 묘비를 안았어요. 아버지 만났어요. 하람이도 있고, 이제 행복할게요. 재현도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정은아, 내가 반드시 우리 딸 지킬게.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묘지를 떠나며 재현이 말했어요. 앞으로 자주 오자. 어머니께 안부 전하러.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현이 물었어요. 미소야, 하고 싶은 거 있니? 하고 싶은 거요? 미소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요. 미소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양사가 되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 건강한 음식 만들어주는. 좋아. 재현은 환하게 웃었어요. 대학 갈 거야. 내가 다 준비해 줄게. 정말요? 미소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내 딸이야.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재현은 미소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소는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재현은 미소를 위해 과외 선생님을 구했어요.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소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녁마다 재현은 미소방에 들렀습니다. 공부는 잘 돼? 네, 아버지. 재미있어요. 미소는 환하게 웃었어요. 재현은 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딸이 행복한 모습, 20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어요. 열심히 해. 아버지가 응원할게. 한편 복순도 병원 치료를 잘 받고 있었어요. 재현이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줬습니다. 복순의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어머님, 기분이 어떠세요? 재현이 병문안을 왔을 때 물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치료받은 게 처음이에요. 다행입니다.
빨리 회복하셔야죠. 재현은 웃으며 말했어요. 복수는 재현을 봤습니다. 미소가 행복한가요? 네. 아주 행복해 합니다. 그럼 됐어요.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복수는 안심한 표정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소는 검정고시를 무사히 통과했어요. 재현은 너무 기뻐서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축하해, 미소야. 하람이 꽃다발을 건넸어요. 고마워, 하람아. 미소는 하람을 안아줬습니다. 재현도 다가와 미소를 안았어요. 자랑스럽다, 딸.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대학 갈 준비하자. 네, 아버지. 미소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미소의 검정고시 합격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것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은아, 우리 딸 잘 크고 있어. 재현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고마워. 이렇게 좋은 딸을 남겨줘서. 다음 날 재현은 미소를 데리고 대학교를 구경 갔어요. 여기가 영양학과로 유명한 곳이야. 와, 정말 크네요. 미소는 캠퍼스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들고 다니는 모습, 미소도 곧 저렇게 될 거예요. 꿈만 같았습니다. 내년 봄에 입학하는 거야. 지금부터 준비하면 돼. 네, 열심히 할게요. 미소는 다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소가 물었어요. 아버지, 제가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할 수 있어. 재현은 미소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가 옆에 있잖아. 걱정하지 마. 미소는 재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복순도 퇴원해서 함께 있었습니다. 재현, 미소, 하람, 복순,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건배. 재현이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 시작을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미소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하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울어? 재현이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행복해서요. 미소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 행복하자. 재현은 모두를 봤어요. 힘든 시간은 다 지나갔어.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하람이 말했어요. 저도 누나 따라서 열심히 공부할래요. 그래, 하람아. 같이 열심히 하자. 미소는 하람을 안아줬어요. 복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정은이가 보면 좋아하겠다. 그러게요, 어머님. 재현도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택의 거실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20년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저 이제 행복해요. 재현도 같은 달을 보고 있었어요. 정은아, 고마워. 우리 딸을 지켜줘서.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미소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영양학과였습니다. 입학식 날 재현과 복순이 함께 갔어요. 축하해, 미소야. 재현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소는 환하게 웃었어요. 교복 대신 입은 정장이 잘 어울렸습니다.
복순도 옆에서 미소를 봤어요. 우리 미소 대학생 됐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미소는 할머니를 안았어요. 입학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여기서 4년 동안 공부하는 거야. 재현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꿈만 같아요. 미소는 감격했습니다. 한편 재현은 복순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복순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재현은 복순을 서재로 불렀어요.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재현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복순희망재단을 설립하려 합니다. 재단이요? 복순은 놀랐어요. 네. 어머님 이름으로요. 재현은 진지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미소처럼 힘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복순은 감동했어요. 저 같은 사람 이름으로. 어머님은 평생 미소를 지키셨잖아요. 그 마음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순은 눈물을 흘렸어요. 재현은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께 빚진 게 너무 많습니다. 재단 설립식 날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언론도 취재를 나왔어요. 재현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 복순희망재단을 설립합니다. 이 재단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영양 지원, 학비 지원, 주거 지원을 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재현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제 딸을 20년 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딸은 혼자 힘들게 살았죠. 청중이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이제 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우리 사회에 미소 같은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요.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재단을 통해 그런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복순 어르신이 제 딸을 지켜주신 것처럼요. 복순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복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저 외손녀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복순은 미소를 봤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압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아이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현실이 너무 가혹하죠. 복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재단이 그런 분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요. 박수 소리가 더 크게 울렸어요. 미소도 단상에 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박미소입니다. 이 재단의 첫 번째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미소를 봤어요. 저는 2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할머니와 둘이서요. 정말 힘들었어요. 미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밥을 굶은 적도 많았고 추운 겨울에 난방을 못 튼 적도 많았어요. 학교도 못 갔습니다. 청중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지켜주셨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미소는 재현을 봤어요. 저 같은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단이 그런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미소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재현은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재단 설립 후 여러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무료 급식소, 장학금, 주거 지원.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어느 날 미소가 재단 무료 급식소를 방문했어요. 아이들이 줄을 서서 밥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자원봉사로 음식을 나눠줬어요. 맛있게 먹어. 미소는 한 아이에게 밥을 담아줬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누나. 미소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예전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다는 게 뿌듯했어요. 재현도 함께 봉사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나눠줬어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아이가 말했어요. 천만에, 많이 먹어. 재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옆에서 미소가 그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오늘 보람 있었어요. 미소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재현은 미소의 손을 잡았어요. 미소야, 고마워. 왜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자라줘서, 정은이를 닮아서. 미소는 재현을 안았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찾아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복순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뭐 하는 거야? 할머니. 미소는 할머니에게도 달려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안았어요. 우리 정말 행복하네. 복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재현도 웃었습니다. 이제 영원히 함께 있을 거예요. 하람도 방에서 나왔어요. 저도요. 하람이 세 사람에게 달려왔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그날 밤 재현은 정은의 사진을 봤어요. 정은아, 우리 가족 다 행복해. 내 딸도, 내 어머니도.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미소를 세상에 남겨줘서. 덕분에 내가 다시 살 이유를 찾았어. 재현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정은아, 행복하게 지내. 작은 속삭임이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미소는 대학교 2학년이 됐어요. 성적도 우수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었어요. 복순희망재단은 크게 성장했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미소는 방학마다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누나,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미소는 영양 간식 만들기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들은 신기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우와, 쉽네요. 그치?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 미소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현은 회사 일도 하면서 재단 일도 챙겼어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어요. 아버지,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미소가 전화했을 때 재현은 바로 대답했어요. 그래, 뭐 먹고 싶어? 호떡이요. 재현은 웃었어요. 호떡? 네.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알았어. 기대할게. 그날 저녁 미소는 직접 호떡을 만들었어요. 예전처럼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기름에 구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어요. 자, 드세요. 미소는 호떡을 재현에게 건넸습니다. 재현은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다. 정말요? 그래. 내가 만든 거니까 더 맛있어. 재현은 미소 지었어요. 미소도 함께 먹었습니다.
예전 노점에서 팔던 그 맛이었어요. 아버지, 그때 생각나요? 응. 제가 노점에서 호떡 팔 때요. 미소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가 참 힘들었지. 재현은 미소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알아요. 아버지 덕분에. 복순도 거실로 나왔어요. 호떡 냄새 났어. 할머니도 드세요. 미소는 호떡을 건넸습니다. 복순은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우리 미소 솜씨 좋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잘하는 거지. 복순은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호떡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 이야기도 하고 미래 계획도 얘기했습니다. 미소야, 졸업하면 뭐 하고 싶어? 재현이 물었어요. 영양사 자격증 따서 재단에서 일하고 싶어요. 재단에서? 네. 아이들한테 건강한 음식 만들어주고 싶어요. 미소는 진지했습니다. 재현은 감동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아버지,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최고야. 몇 달 후 미소는 영양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어요. 재현은 큰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왔어요. 축하해, 미소야. 친구들이 꽃다발을 건넸어요. 고마워. 미소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람도 옆에서 박수를 쳤어요. 누나 최고. 하람은 신이 나 있었어요. 하람아, 너도 열심히 해. 네, 저도 누나처럼 될 거예요. 파티가 끝나고 재현과 미소는 테라스에 나왔어요.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미소야. 네, 아버지. 행복하니? 재현이 물었어요.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가끔은 꿈인가 싶어요. 꿈이 아니야. 이게 현실이야. 재현은 미소를 안았어요. 아버지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니야. 내가 대단한 거야. 그 힘든 시간을 버틴 게. 미소는 재현의 가슴에 기댔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딸.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소는 재단에 첫 출근을 했어요. 정식 영양사로 채용된 거였습니다.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미소는 직원들에게 인사했어요. 미소 씨, 반가워요. 직원들이 환영했습니다. 미소는 급식소로 갔어요.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 메뉴는 뭐예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불고기랑 나물이야. 많이 먹어. 미소는 밥을 담아줬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미소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이게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미소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재현이 와 있었습니다. 첫 출근 어때? 너무 좋아요. 다행이다. 재현은 웃었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줘서. 무슨 소리야? 내가 자격이 있어서 뽑힌 거야. 저녁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복순, 재현, 미소, 하람.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건배. 재현이 잔을 들었어요. 미소의 취직을 축하하며.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미소는 행복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미소는 눈물이 났어요. 갑자기 왜 울어? 하람이 물었습니다. 그냥
너무 행복해서 복순이 미소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미소 이제 다 컸네. 할머니. 미소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정은이가 보면 좋아하겠다. 복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분명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재현이 말했습니다. 식사 후 재현은 서재로 갔어요. 정은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정은아, 우리 딸 훌륭하게 자랐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복순 어머님도 건강하시고 하람이도 잘 크고 있어. 우리 모두 행복해. 재현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정은아. 미소를 남겨줘서 덕분에 내가 다시 살 수 있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환하게 빛나는 달. 재현은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은이도 저 달을 보고 있겠지. 미소는 자기 방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오늘 첫 출근했다. 너무 행복했다. 아이들이 밥 먹는 걸 보니 뿌듯했다. 아버지를 만나고 1년이 지났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가족이 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셔서, 그리고 아버지와 연결해 주셔서. 미소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행복한 하루였어요. 내일도 또 행복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며칠 후 재단에서 큰 행사가 열렸어요. 1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수혜를 받은 아이들도 왔습니다. 복순희망재단 덕분에 대학 갈 수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무대에서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복순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현이 복순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어머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덕분이죠. 우리 함께한 거예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모두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오늘 정말 보람 있었어. 재현이 말했어요. 맞아요. 아이들 행복한 표정 보니까 좋았어요. 미소도 동의했습니다. 하람이 말했어요. 저도 나중에 재단 일 도울 거예요. 그래, 하람아. 같이 하자. 재현은 하람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복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세 사람을 봤습니다. 정은아,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하늘에서 봐줘. 그날 밤 미소는 테라스에 나왔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미소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도 만났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있어요. 할머니도 건강하시고 하람이도 잘 크고 있어요. 우리 모두 행복해요. 미소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도 하늘에서 행복하세요.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현도 테라스로 나왔어요. 미소야, 여기 있었구나. 네, 아버지. 잠 안 와? 그냥 밤 공기 쐬고 있었어요. 재현은 미소 옆에 섰습니다.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참 많다. 네, 예뻐요. 미소야. 네. 아버지에서 고마워. 재현은 미소의 어깨를 안았어요. 내 인생에 다시 빛을 가져다 줘서. 아버지, 제가 더 감사하죠. 미소는 재현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별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그 별을 바라봤습니다. 저게 정은이인가 봐. 재현이 작게 말했어요. 어머니, 미소도 그 별을 봤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미소야. 네, 아버지. 두 사람은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복순이 두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 소원은 다 이뤘어. 하람도 자기 방에서 밖을 보고 있었어요. 좋다.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해. 하람은 웃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 모두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20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슬픔과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치유됐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미소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할머니, 하람.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어머니도. 재현은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어요. 딸을 찾았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은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있었어요. 복수는 안심했어요. 미소가 행복하고 재현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모두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하람은 행복했어요. 누나 같은 미소, 할머니 같은 복순. 진짜 가족이 생겼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네 사람은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행복할 것입니다. 부디 이 복이 그들 곁에 영원히 머물기를. 그날 밤 네 사람 모두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20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슬픔과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치유됐어요. 미소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할머니, 하람.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어머니도.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네 사람은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행복할 것입니다. 부디 이 복이 그들 곁에 영원히 머물기를.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가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하고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잃어버린 것들은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0년이 걸리더라도 결국 찾게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미소는 호떡 한 개로 하람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 작은 선의가 결국 자신에게 가족이라는 선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들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계시든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일생 채널이었습니다.